2018학년도 대입 합격을 위한 온라인 수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모의평가 막 보셨는데요.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왔죠? 마음이 좀 착잡하시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들도 훨씬 더 예전보다 클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전국 1등은 학생도요. 마음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고요. 다 불안합니다. 원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조금 건드려보고 저것도 좀 찝쩍거려보고 오히려 갈피를 못 잡게 되면 지금의 6월보다 앞으로 7월, 8월, 9월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11월까지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에 있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얘는 저랬대, 쟤는 이런데. 잘 되는 애일수록 그 사람의 뭔가 경험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절대 남의 성공담에 귀조차 기울이지 마세요. 나만의 전략을 세워서 나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온라인 입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전략이 정확히 맞는가, 이거를 확신을 가지시고 좌우 고개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면을 향해서 전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차분한 마음에서 차근차근 이런 비디오와 함께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먼저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환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환상으로부터 탈출하자. 전략을 잘 세우려면요. 잘못된 환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그 대표적인 환상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린다는 환상입니다. 물론 이게 환상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전교권 학생들. 네. 다음에 무슨 특목이나 전국형 차사고에서도 전교권 또는 반에서 매우 높은 순위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둘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학생은 전국의 1%도 안 돼요. 저는 전국의 1% 학생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국의 대부분 학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환상인지 좀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다. 김찬희 선생님 참 이상한 분이네. 수시가 정시보다 분명히 많은데? 많긴 많죠. 근데 수시가 정시보다 많다라는 수치에 현혹되는 순간 전략이 흐트러집니다. 왜 이게 환상인가? 이것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더 심각한데요. 수능 점수가 6월 모의평가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도 심각한 환상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갈 거야. 처음부터 너무 지금 좌절감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진단만이 사실은 정확한 진전, 발전, 성공을 가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린다. 이번에 이제 물음표를 제가 던졌는데요. 이게 왜 환상이냐? 자, 많은 학생들 경우 아까 전교권을 일단 제외합시다. 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이렇게 쓰고 정시도 열심히 해서 수시가 안 되면 정시하고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근데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잘 안 나왔죠?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수시와 정시는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지금 수시 할 거니 정시 할 거니? 그러면 둘 다 해야죠. 둘 다 어떻게 할 건데? 대답도 아주 간단해요. 열심히 해야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둘 다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특히 재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N수생 형들, 오빠들, 누나들, 언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요. 애들하고 노닥거리는 건 뺍시다. 내신도 해야죠. 방과후 활동도 해야죠. 동아리도 해야죠. 사제동행도 해야 되죠.
할 거 더럽게 많은데 그러다가 좀 수능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내신 대비 돌아와. 내신을 제껴도 뭔가 내신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또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 오빠, 누나, 동생, 언니들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나. 아침 7시 반에 학원 가요. 8시부터 수능, 9시에 수능, 10시에 수능, 11시에 수능, 밥 먹고 또 수능,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논술 한두 번, 밤 10시까지 수능 하고 있는데 나는 가끔 수능하면서 내가 성적이 저 사람들보다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왠지 확 환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너는 수시정시를 같이 하고 있니? 그러면 대충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숫자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숫자의 법칙. 9는 6보다 크고 6은 3보다 크다.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수시가 6번, 정시가 3번, 합쳐서 9번입니다. 뭔가 수시 6번만 하고 정시는 포기하려니까 아깝잖아요. 뭔가 3번의 기회를 더 투자하면 뭔가 더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들잖아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나는 수시는 제꼈어. 제 제자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수시는 다 제꼈어. 정시 3개만 해. 실제로 원서 쓸 때는 2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1개 쓰는 애들도 있지만. 수시 6번 다 버리고 3번만 쓴다. 남들은 원서 9개 쓰는데 난 3개 써?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9개를 쓰는 또는 9개를 쓰기 위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문제냐? 이런 거예요. 내가 수시에도 요만큼을 투자하고 있고 정시에도 요만큼을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각각의 요소에 투자하는 투자 역량이 적은 거죠. 좀 수치로 말한다면 수시에 요만큼 투자했을 때 수시의 성공 확률이 20%고 정시에 요만큼 투자했을 때 정시 확률이 20%면 20%인 확률을 9개를 깐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럼 9개를 했다고 성공 확률이 9배가 되는 게 아니라 20%짜리를 9개를 깔아놓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시 6개를 다 버렸어. 정시에만 집중을 했어. 그럼 정시에 집중한 결과 그거의 확률을 40%까지 높였어. 그럼 40%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2할짜리 야구선수가 9번 타석 나오는 거고요. 4할짜리 타자가 3번 타석 나오는 거 생각해봐. 누가 안 타질 확률이 높아?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9가 6보다 크고 6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갬블러스 팔러시라고 하는데 영어 공부도 안 해요.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던져봤어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몇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고 지긴 걸 했어요. 그러면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7이죠. 그렇죠? 자, 한 개로 해봅시다. 네. 한 개로 던졌을 때 나는 1, 나는 3이야. 쟤는 1이고. 그럼 1과 3 중에서 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똑같이 6분의 1이죠. 네. 근데 첫 번째 던졌는데 나는 3을 찍었는데 졌어. 두 번째 졌어. 세 번째 졌어. 네 번째 졌어. 그럼 5번째 던질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수학 공부 조금만 해보신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내가 이기고 질 확률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람은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좀 더 성공 확률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대요. 그거를 갬블러스 팔러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능 전략에서 성공하려면 이 오류, 이 환상부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시에 투자하면서 수능 점수 올리기 매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승률이 낮은 9개를 잡을 게 아니라 높은 승률에 집중하라.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 나는 수시가 승률이 높은지 정시가 높은지 아니면 수시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승률이 높은지 이거를 정하는 거. 이게 오늘 시간이에요. 20% 9개 깐다고 확률이 9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9번 다 떨어지는 게 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1, 2년 제가 본 게 아니고요. 20년을 본 겁니다. 이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2번째 넘어갈까요? 2번째 환상 뭐였죠?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맞는데요? 맞죠. 한번 보세요. 서울권 19개 대학 수시 정시 비율을 보겠습니다. 서울권이라는 것은 저 보통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학교들 있죠. 뭐 아주대나 인하대나 이런 거 합쳐서 제가 19개 대학으로 보통 선정을 하는데요. 19개 대학을 모아서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수시가 71%, 정시가 28%, 7대 3입니다. 좀 수시가 많이 뽑는데 이게 왜 환상입니까? 왜 환상인가 하면 요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시는 전형이 한 종류입니다. 정시, 일반 전형, 끝. 물론 뭐 정원외로 농원천이나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만 그건 빼고요. 수시는 전형이 한 개가 아니죠. 크게 대별해봐도 사회배려, 사회비어 빼도 크게 네 종류가 있죠. 뭐가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전국 0.01%, 전국 0.1%는 가능해요. 우리는 어차피 그걸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 봐. 이미 다 돼 있어, 전략이.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 네 개의 전형을 한꺼번에 만약에 내가 지원할 수 있으면 정말 수시가 7, 정시가 3인 게 맞지. 수시를 네 개를 다 쓸 수 있다면. 연세대가 다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부형을 준비하면 학생부 교과형을 했건 종합형을 했건 종합형은 더더욱 그렇죠. 논술형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나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학생부형 거의 무슨 늪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요?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따라서 학생부형, 논술형 합쳐서 70%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학생부 30, 논술 40이면 학생부형 하는 사람은 30%만 있는 거고요. 논술형 하는 사람은 40%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수시 70% 뽑는다 그러면 70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70이 아닌 거야. 이해가시죠? 두 번째. 특기자형과 논술형? 당연히 갈 수 없어. 같이 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 영재고 학생 중에서 특기자형 논술을 같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학생부 종합하면서 떨어지면 특기자 가고 이렇게 하죠. 서울대 학생부형 준비했다가 떨어지면 연대 특기자 또는 고대 특기자 가지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대 학생부 종합은 특기자 비슷하게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거기 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특기자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뼈저리죠. 특기자형은 아시다시피 학외 활동, 학외 수상 영역 같은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 정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기자형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기자형이 연대에서 20몇 프로 뽑는다는 건 나한테 예를 들면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도 병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형은 내신 따기 좀 더 쉬운 고등학교가 유리한 거고 학생부 종합형은 오히려 학교에 대한 평가가 더 잘 돼 있는 고등학교일수록 유리한 거니까 두 개가 한 사람한테 겹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보통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의 전교 1, 2등이나 둘 다 노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아주 좋은 특목고의 전교 1등도 학생부 교과는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왜? 내신이 그렇게 1.1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해 가시죠? 따라서 수시 70이란 건 무의미합니다. 수시 전체를 더해서 그 수치가 유의미한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어요. 서울대. 서울대는 수시가 한 종류죠. 직윤과 일반, 학생부 종합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만 수시가 정시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것도 어떤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 제자였던 어떤 학생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 학생은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전국형 자사고를 다녔습니다. 전국형 자사고 아시죠? 뭐 하나고, 상산고, 무슨 포항제철고등학교, 민사고 막 쭉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라서 거기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누군가는 내신 7, 8, 9등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왜? 상대평가니까. 전교 꼴찌에서 3등까지 한 적도 있답니다. 그 학생은. 그러면 아무리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다 하더라도 그 학교 내신 7, 8, 9인회를 서울대 저 80%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데는 서울대야.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왜 80%나 뽑는 거야? 정시 너무 적네. 이거야말로 바보죠. 수시가 80이고 정시가 20이더라도 나는 수시 가능성이 제로야. 서울대가 제로야. 그러면 그 학생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여야 돼? 0, 20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은 그렇게 봤어. 나한테 80은 없는 거야. 나한테 0, 20이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래. 어휴, 20%나 뽑아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정시가 패자 부활전 성격이 있다. 그런 말이야. 고1, 2 때 놀았어. 내신 못 챙겼어. 어떻게 할 거야? 정시 20%. 넓다.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해서 그 학생 서울대 갔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세세히 학생별로 케이스, 열몇 케이스를 정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대 다음으로 인기 있는 대학이 어디죠? 연세대죠. 연세대 관련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보면 서울대보다 관련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연세대 관련 학생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야, 너 연세대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니? 네, 수시, 정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참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요. 연세대 수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세대는요. 좋은 고등학교 출신 학생도 내신이 굉장히 좋을 것을 요구해요. 지금도 2년 전에 제가 생각나는데요. 서울 좀 남쪽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전국형 자사고를 다녔습니다. 내신이요. 1점대예요. 1.9, 1.87 이랬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전교권이에요. 근데 연대 심리학과 떨어졌어요. 그 학생이 지금 어디 다니냐?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2년 전이니까. 중국의 칭화대라는 데를 다닙니다. 이름은 들어봤나? 칭화대. 네,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다 나온 학교입니다. 중국에는 큰 대학이 제일 유명한 대학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칭화대, 하나는 북경대. 주로 문과는 북경대가 세고요. 자공계열은 전부 칭화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학생을 겪고 나서 칭화대보다 연대가 들어가기 어렵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연대 가려고 수시 학생부 종합을 준비했다 그러면 정시에서 아까 8시부터 10시까지 수시 정시 하는 학생한테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가기 어렵다는 거야. 근데 연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서울대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환상이 있어. 뭐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착각이 있어. 한번 볼까요? 수시 다 더하면 70%인데요. 연대 전형을 보면 다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어요. 논술, 종합도 2개를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죠? 특기자, 예체능, 사회배려 6개 다 쓸 수 있어. 네. 그런데 물론 배려하고 종합은 같이 못 씁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그렇게 쓰는 애들도 없어. 다 쓸 수 있는데 다 못 쓴다는 거 알죠? 그럼 하나하나씩 보자 이거야. 논술이 20%예요. 종합이 20%. 특기자 되게 많죠? 25%. 서울대 일반 떨어진 애들 다 오라 그런 뜻이에요. 예체능 배려는 많지 않고요. 정시 보세요. 제일 많죠? 정시가 무려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꼭 가야 된다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더 가기 어려운 거야. 수시 종합보다 정시가 무려 몇 프로? 9%나 많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연세대는 수시 2월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수시 2월이 뭡니까? 수시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다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가는 거죠. 선생님 수시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왜 다 못 뽑죠? 나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 쉬워요. 마지막 날 5차 또는 6차 추합자라고 발표한 학생이 그 다음 날에 등록을 안 하거나 그 전에 등록한 학생이 그 다음 날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합격자로 발표한 학생이 그 다음 날 아침, 그 다음 날까지 등록을 안 해버리면 그 학생을 채울 길이 없죠. 왜? 합격자 발표는 그 전날 끝났잖아요. 마지막 날 발표한 애는 합격자 발표 끝난 그 다음 날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다더라. 문과가 특히 많을까요? 이과가 많을까요? 당근 이과가 많습니다.
의대 빠져나가고 치대 빠져나가고 한의대 빠져나가고 서울대 빠져나가고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막 빠져나가다 보면 이과가 많이 빠지는데 어느 정도 빠졌는가 하면 추이를 보세요. 한 해 두 해만 보여주면 또 학생들이 안 믿어. 괜히 또 많이 빠진 것만 보여주는 거니 그럴까봐 제가 다 봤어. 2012학년도 29% 뽑게 되어 있는데 정시를 38%나 뽑았습니다. 즉 9%나 넘어왔다 그 말이죠. 2014학년도 보이세요? 10.5%가 늘어났습니다. 2014학년도 10.3%. 2015학년도가 제일 적게 발생했네요. 6.7%. 그래도 2016학년도 뭐 한 9.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10%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생부 종합이 20이고 정시가 3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종합을 좀 몇 프로 못 뽑아서 18 되는 거고 정시가 40 되는 거니까 18, 4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따라서 어떤 학생은 연대를 가려면 학생부 종합에 18이더라도 집중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학생은 학생부 종합이 안 될 것 같으면 40%인 정시에 집중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인 거 9개 깔지 말고 확률이 높은 거에 2-3개에 집중한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환상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대 한번 볼까요? 고대. 뭐 다 얘기한 건 고대 한번 볼까요? 고대는 종합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올해 특히 그렇죠. 내년에는 좀 줄 것 같은데요. 고대를 가려면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고대 학생부 종합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3개가 다 있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 중에서 일반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고대 가시는 학생들은 수시 종합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전략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 좀 보겠습니다. 극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극상만 제외한 거고 서울 지역에 아주 인기 있는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정시하고 수시로 본다면 정시가 전부 다 30%에서 40%대를 보이고 있지만 수시는 어차피 전형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전형씩 논술을 하는 사람, 교과를 하는 사람, 종합을 하는 사람 하나하나 떼어서 본다면 이 경희대부터 숙명여대까지가 전부 다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거나 정시가 거의 종합과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희대는 정시가 종합보다 적지만 2월 되면 정시가 약간 많습니다. 비슷하거나. 외대는 애초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종합보다 정시가 10% 많습니다. 시립대도 10% 많죠? 건국대도 많습니다. 홍익대 17%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7%가 아니죠. 더 많네요. 종합이면. 네. 교과보다 17%고 종합보다는 29% 많습니다. 숙명여도 뭐 정시가 40이니까 실제로 2월 되면 50% 가까이 뽑는다. 지금 충격받은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난 수시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갬블러스 펠러시야. 6이 3보다 크다. 확률 20%인 6이 확률 50%인 3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정시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수시에 맞는지 정시에 맞는지 애초에 지금부터 잘못된 생각은 뜯어 고쳐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세 번째 환상, 가장 치명적인 환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수능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환상입니다. 아, 물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환상이다. 전략을 잘 세우고 수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시에 집중해 주는 학생들은 수능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고1, 2 때 잠재력을 못 발휘하다가 고3 때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학생들 역시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을 갖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는요. 수능 시험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능 치러 본 많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좋은 대학 갔는데 수능 어땠니?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능 시험 어려워요. 수능이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다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이 없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걸 잘 모르고 야, 그 공부하면 왜 안 돼?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학력고사라는
암기형 시험을 봤어요. 그냥 때려쳐서 외우고 대가리 속에 막 집어넣으면 그냥 성적이 올라가는 시험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게 났다니까요. 국어시험에 다음 중 총록파 시인이 아닌 사람은 1번 박목월, 2번 박두진, 3번 조지훈, 4번 이육사. 외우면 맞추는데 사실 이게 국어 문제인가요? 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야. 지금 국어 자체가 벌써 20페이지 아닙니까? 18페이지, 20페이지. 시험 자체가 어려워서 몇 개월 열심히 한다고 6월부터 11월 4개월 이때까지 놀다가 4개월 열심히 하다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그것도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두 번째는 더 문제인데요. 재학생들이 많이 볼 텐데 학교 생활 사이클이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 청소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애수생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애수생이 무슨 뭐 환경미화예요? 안 해요. 청소 안 해요. 예. 뭐 안 하는 게 많단 말이야. 뭐 방과후를 안 한단 말이야. 예. 이런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아무리 3학년이라도.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N수생이 주는 유리함들. N수생이 주는 유리함은 이 세 가지일 겁니다. 반복. 공무원 시험이건 사시건 무슨 디트 시험이건 미트 시험이건 시험이란 건 본질적으로 시험 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본 반복성이 주는 유리함이 있어요. 집중. N수생은 보통 학생부 종합형에 미련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형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럼 논술 플러스 수능 아니면 수능 올인 둘 중에 하나예요. 집중이 주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N수생은 입시 정보도 더 많습니다. 전략도 더 잘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면에 의해서 수능 점수가 재학생이 올리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게 실제로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표죠. 1등급 N수생의 비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데 올해 처음 고3이 돼서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겠죠. 13학년도 14, 15, 16 역시 4개년도를 다 보여드립니다. 국어 A, B로 나눠서 본 적도 있고요. 영어가 B, A로 나눠진 적이 한 해 있었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어쨌든 대충 보아하니 많으면 48%, 적으면 35%를 1등급에서 N수생이 먹는다. 이 말이다. 이 얘기죠.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보시니까 3월보다 내가 등급 또는 백분위가 떨어진 학생들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런가 생각해봐. N수생이 받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근데 문제는 6월 모평에서는 실제 수능에 치는 N수생의 절반밖에 안 쳐요. 특히 반수생들은 안 칩니다. 왜? 반수생들은 지금 대학에서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그 학생들은 9월 모평부터 들어옵니다. 반수생이 어떤 학생들인지 아시죠? 그냥 일반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연대란 말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게 다 빠진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의 실제 통계는 팩트이므로 그렇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지레짐작할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거 안 된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해설 강의라든가 각 과목 선생님이라든가 논술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을 종합을 해서 나의 전략과 공부 방법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환상 세 가지를 깨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상만 깨트려드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아니 수시든 70%인 줄 알았더니 기분 나쁘게 뭐 20%밖에 안 된다고 다 쪼개져 버리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수시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확 늘었거든요. 청시도 해봤자 뭐 30%, 40% 많아봤자 50%인데 2월 됐을 경우. 근데 성적이 잘 안 오른다면서요. 어쩌라고요. 제가 이제 환상을 깨려고 한 거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20, 30%밖에 안 되는 한 수시 전형의 그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30%에서 50%밖에 안 붙는 정시에서 N수생과 자웅을 겨루면서 1년 더 하지 않고 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전략을 세워보자 이거죠. 그거의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 전교 1등 김모근도 아니고 나는 저 우리 반 1등 이모양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나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 진단으로부터
맞는 결론을 내와야지 따라다니면 안 된다. 특히 학부모님들 보시면 괜히 점심때 커피숍 만나갖고 얘기 듣다 보면 나는 한숨만 나오고 제 얘기는 그럴 때 보이죠. 그래서 학원도 막 옮기고 뭐 선생 바꿔치기 하고 애는 복습도 안 되는데 선생 더 갖다 붙이고 뭐 과외 붙이고 막 공부는 애가 하는 거죠. 어머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그걸 소화하고 있는지 숙제를 해가고 있는지 과연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아닌지 이거부터 체크해야지. 그냥 무슨 돼지 소도 아니고 밥 먹이고 그냥 시간만 갖다 붙이면 다 성적이 올라갈 것처럼. 그러면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어떤 애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부터 제대로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입시 설명에서는 정보 공급자 입장에서 대학 입장 또는 무슨 뭐 사교육 입장 이런 데서 얘기한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학생 입장으로부터 얘기를 해서 학생의 말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데, 난 이런 상황인데 여기로부터 전략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학생의 유형입니다. 대개 한 전략에 상중하 학생들을 다 넣어보려고 했어요. 세상에 상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중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하라는 게 사실 하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하는 중이에요. 왜? 진정한 하는 이미 대학 포기했거든요. 제가 하라고 얘기하는 건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중에서 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럼 상중을 한번 봅시다. 어떤 학생들이 있나. 먼저 상부터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의치대 안 갈 거예요. 못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거예요. 또 최상위권은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최상위권은 극최상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페이지에 다 보여줄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자료집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자료집이 거의 2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집인데요.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요. PC에서 보시던가 아니면 인쇄해서 봐도 좋겠네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 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페이지 8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 만들고 굉장히 자랑했던 표인데요. 이제는 뭐 인터넷 찾으니까 이 표가 막 이렇게 도용돼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도용하라고 만든 거지. 그래서 널리 퍼져다니면 좋죠. 뭐. 표를 보시면 4칸으로 나눠져 있죠. 맨 왼쪽이 뭡니까?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면접도 잘 봐야 되는 게 맨 왼쪽. 두 번째는 뭐죠? 서류를 제출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 네 번째는 아예 면접도 없어. 서류만 내면 끝. 서류만 내면 납치 완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양대는 서류도 학생부밖에 없으니까 내가 쓰는 서류도 하나도 없죠. 그냥 알아서 그냥 원서만 쓰면 끝입니다.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 어쨌건 4개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일수록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당연히 이 burden, 부담이 적으니까 당연히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최저에서 반씩 떨궈주니까 심지어 고려대 일반처럼 수능 시작 확 올라간 경우는 반 이상이 떨궈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떨군 상태에서 경쟁률이 나오니까 실질 경쟁률은 실제 명목 경쟁률보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학교가 별로 없죠. 학생부 종합 준비 잘하니까 왼쪽에 있는 학교가 정말 최상위권 대학 몇 개밖에 없죠. 어디?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은 빠지죠. 서울대 직윤, 연대 면접형은 빠지고 활동 우수형, 고대는 학종 전부입니다. 학종 전부. 그 다음에 서강대 중에서도 일반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최상위권 아닙니다만 어쨌건 요 5개 대학만이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밑에 보니까 몇 개 더 있는데요? 몇 개 더 있죠? 아주대, 가톨릭대, 가천대가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죠? 요거는 의대만입니다. 의대만. 가톨릭대, 가천대, 아주대, 의대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의대는 빼면 5개 대 중에서 그 특별한 전형들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다. 그럼 한번 해당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형을 준비하는데 의치대 갈 게 아니라 의치대는 수능 최저가 많습니다. 최상위권이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 아니야. 근데 연대도 면접형으로 가면 되거든요. 활동 수행 안 가면. 이렇다면 굳이 어떻게? 그렇지. 정시에다가 힘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준비해왔던 학생부 종합을 더 다지고 더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 보면 4시 나왔는데 더 학생부 종합 준비했으면서 왜 그래? 자소서, 추천서, 추천서도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할 수 있죠. 자소서 3개월 정도 쓰고 다시 쓰고 고치고 나의 진심을 어떻게 담을까? 나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봐야지. 그죠? 또 면접은 3번째 칸까지 있습니다. 면접 준비도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하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에 매진해야 될 것들은 매우 많다는 거. 어떤 전략과 관계된 학생인지 벌써 느낌이 오죠. 이런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가져야 할 학생들이 꼭 상위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학종을 준비한 학생일 수도 있고 논술을 준비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학종 또는 논술을 준비해서 수시대회를 해왔는데 이번 6월 모평을 봤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말이 아니야. 그러면 학종 논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에 가고 싶었고 마음속으로는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로 가고 싶었겠죠. 논술은 수능 최저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안 나와. 안 나와도 미련을 못 버리는 학생이 있어. 왜? 나는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러면 논술 실력도 안 늘고요. 학종 면접 대비도 안 되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고 수능 최저도 결국 못 채우고 이런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학생도 어떻게? 수능 깨끗이 잊어야 돼요. 수능과 관계없는 학종, 논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최소한 올해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도전하게 된다면 최소한 올해는 그래야 오히려 내년에 도전을 안 하고 올해에서 끝내게 된다. 자, 하위권 학생이 이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신 일반고인데도 4등급 얘기하기도 싫어요. 자사고인데 9등급 얘기하기 싫어요. 논술 해본 적도 없어요. 뭐예요 논술이? 수능? 에이씨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안 갈 수도 있죠. 대학을. 뭐 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적성검사 해야죠. 적성검사는요. 수능 최저 보는 학교가 매우 적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왜? 이런 학생들 중에서 최소한 적성검사로도 자기의 역량을 집중해서 거기에 자기의 뜻을 담았던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천대죠. 6월 모의평가 점수를 한번 넣어봤더니 저기 지방대 나와. 지방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멀리 가기보다는 가천대가 훨씬 수도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도권 학생들은 그런 거에 매우 큰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관계된 학생들 주로 상중하로 좀 나눠서 봤는데요. 당연히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전략 1. 수능은 포기해라. 수시올인. 하던 학종, 하던 논술. 새로 하게 될 적성검사. 수능 최저는요. 수능 최저 없는 것만 골라서 6개 써도 쓸 때 많다. 이거. 물론 의치대 학종이거나 초초상위권 그런 데로 학종으로 가려면 안 되겠지만 논술도 아주 좋은 논술 대학 가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양대 논술부터는 수능 최저 없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제가 페이지 4페이지부터 7페이지 맨 앞부분입니다. 뒤에 가도 수시 각 전형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능 최저 없는 것만 쏙 빼서 보여주면 나중에 원서 쓸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따로 빼놨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 학교, 논술, 그다음에 적성검사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 원서 쓸 때 턱 펼쳐보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학교들이 요강을 조금씩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시 요강 한번 들춰보고 재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전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사람이냐? 역시 학종으로 준비하는데 좀 전에 봤던 사람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학종으로 의치대 갈 거야. 의대 또는 치대 또는 최상위권 서울대연대 고대를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수능 최저를 함께 준비해야 되겠죠. 잘 하고 계시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주로 참조를 하고 싶은 자료를 얻으려면 페이지 141쪽부터 의치대가 잘 돼 있습니다. 141쪽 의치대를 혹시 가보시면 141쪽입니다. 의치대는 수능 최저가 훨씬 많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좀 지방 의대들이 좀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학종 특징을 보입니다. 자, 학종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가볼까요? 논술 가봅시다. 아까 전략 1에서는 수능 최저를 포기했기 때문에 논술로 갈 수 있는 최상위 대학은 한양대였습니다. 하지만 논술로 연대 가고 싶어. 논술로 성균관대 가고 싶어. 논술로 고려대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 수능 최저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봤던 초초 상위권 학생하고 같은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학생부 교과형 준비자다. 페이지 17페이지, 학생부 교과형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학생부 교과형 페이지 한번 뒤에 쭉 가보세요.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로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형 말이죠. 수도권, 서울권 대학들 29개를 평가해본 말이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17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12개. 나 이런 거 왜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게 17개, 없는 게 12개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게 훨씬 많죠. 손에 수능 최저 없는 것도 많네요.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건 꼭 명심해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교과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 넘습니다. 어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이 폭폭폭 온단 말이야. 그럼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잠깐만 서울 촌놈들 있잖아. 서울밖에 안 살아본 촌놈들은 몰라요. 전국에 어디에 고등학교가 있는지. 진짜 서울 촌놈인 거지. 예. 그러면 그런 학생한테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에서 밀릴 거라는 공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살짝 들어가 있다면 서울 촌놈들이 좀 유리해지는 거 느낌 오십니까? 제가 한번 3년 전에 전남에 있는 옛날의 명문고였던 일반고 학생의 이과 전교 2등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들어본 적 있어요. 이과 전교 2등이니 얼마나 내신이 좋겠어요. 모의고사 성적이요 3, 4, 5등급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 간단한 게 그 수능도 잘하는 학생들은 특목과 자사 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 일반고가 그런 식의 황폐화되는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어쨌건 간에 그 학생은 수능 최저 통과하는 학생부 교과는 못 넣겠죠.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곳에 가서 그 학생과 승부가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 준비자라면 일반적으로 서울 촌놈일수록, 그래서 촌놈이라는 건 꼭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들 잘 이해하시고 이 말도 이해를 못하면 국어 점수 안 나와. 그만큼 전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어디까지 가봤어 진짜? 못 가보셨잖아요. 강진도 못 가보셨잖아요. 땅끝마을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대학에 가서 많이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좀 더 있습니다. 케이스가. 학생부도 모자란데 버리기는 아깝다. 이런 걸 계륵이라 그러죠. 내신 3.3 선생님 저기 3.3 따르라고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일반고에서.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근데 3.3으로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형이나 종합형으로 갈 수 있는 데 많습니다. 지금 일반고도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면 만만치 않겠죠. 어느 정도 수능 최저로 수능 최저 통과 못하지만 나보다 내신이 좋은 사람들 떨궈내면서 내가 그 뭔가 계륵 같은 내신을 갖고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생기려면 수능 최저라는 뭔가 이 어모군 뒤에서 뒷받침주는 서포트가 있어줘야
좀 버리기 어려운 그런 계륵 같은 내신으로 내가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계속 수시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야 되냐? 모의고사는 더 못하기 때문이죠. 내신은 3.3인데 모의고사는 4, 5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 3.3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 4, 5인 거를 어떻게 3, 3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4, 4 이렇거든요. 어떤 때는 4 하나의 학교도 있고요. 3 하나의 학교도 있고 요거에 맞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략 2로 가셔야 됩니다. 전략 2는 뭐다? 수시 플러스 수능. 선생님 아까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하지 말라면서요. 같이 하지 말라고요. 잘 보세요. 제가 수시 플러스 정시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시 플러스 수능이라고.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한다가 아니고 수시와 수능을 함께 대비한다. 정시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에서 합격을 위해서 수능 최저를 채우려고 할 뿐이다. 오케이? Got it?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예를 들면 어디에 수능 최저가 222야. 222 등급합 6이면 상관없는데 222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32면 꽝이잖아요. 정시를 대비한다면 132나 222는 큰 차이가 없고 표준 점수에 따라서는 132가 222보다 더 잘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수능 최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세 개면 132는 통과 안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132인데 2를 통과하려면 3을 좀 더 역량 투자해주고 1은 그냥 지키는 정도로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해주는 식으로 조절해줘야지. 근데 정시 대비 공부법은 전혀 달라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점수를 쫙 올려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 절대 131을 3을 2로 올린다고 해서 꼭 그게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 내가 3인 이유가 있어. 내가 그게 약한 거거든. 네. 근데 수능 최저 대비법이라면 그 3을 반드시 2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역량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좀 중위권이라면 4, 4야.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다 버리고 4, 4가 될 수 있는 가장 나한테 마음에 들어가면 두 개를 정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그냥.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요. 4, 4 하려면 여기서 4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요 두 개만 했다가 혹시 여기서 4 뜨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7, 8 하던 게 왜 갑자기 4가 돼요? 이해 가세요? 수시, 정시를 함께 대비한다는 게다. 수시를 합격하려면 나의 미진한 내신 점수, 나의 미진한 어떤 논술 능력 이런 거를 내가 서포트 하려면 반드시 수능 최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사람, 이게 전략 2. 첫 번째 유형은 초초상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략 2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저 안 나왔어요. 전략이 좀 더 있겠죠? 예로부터 말이죠. 지금 여기 카메라가 몇 개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4대나 있습니다. 카메라의 산발이는 3개입니다. 3개의 산발이, 다리가 3개만이 지면에 다 닿는다 그러죠. 다리가 4개면 지면에 닿지 않습니다. 뭐 하나는. 그래서 3개가 가장 안정된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략은 3개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공부 잘하는 하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말이죠. 가끔 그 입시 뉴스라든가 또는 뭐 정치계에서 뭐 특목고, 자사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예요. 예고도 특목고고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체육고도 특목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고 국제고와 과학고 영재고는 존립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혁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묶어서 다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도 전국형 자사고와 광역 자사고가 같나요? 또 광역이라 한들 내신이 치열한 광역이 있고 그저 그런 미달되는 광역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도매급으로 뭔가 정책을 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다. 일반고일 수도 있고요. 특목고일 수도 있고 자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학생부가 부실하다. 뭐가 부실해? 교과도 부실하고 비교과도 부실하죠. 수상 경력 없어. 장려상 하나 있어. 대부분 수상 경력 없으면 학생부에 써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도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가던 리즈 시설이 있었어. 언제?
리즈 시절이 좀 어릴 때야. 중학교 시절. 중학교에서 남들 날 보고 나를 다 공부 잘한다 그랬는데 그 옛 기억을 나는 되살려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지금은 나 진짜 자존심 많이 상했어. 나 진짜 나에 대한 평가 많이 스스로 나빠졌어. 나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었어. 좀 캐사라 세라 같아. 사실 롤 하면서 방황도 했어. 기숙사 혼자 방 안에서 남들 다 공부하고 애들 토론하고 있는데 나 혼자 롤하고 있었어. 나도 한때는 리즈 시절이 있었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공부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대가 수시가 0, 정시가 20 보여서 서울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학생이라면 몇 개월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을 것이고요. 6월이 더보다 9월이 더 좋고 9월보다 11월이 더 성적이 좋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전교 1, 2등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보다 과거가 좋았다면 나의 그 믿음을 되살려야 될 때다. 뭐 공부 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어라. 딴 게 아니고. 두 번째, N수생 얘기도 해줘야겠죠. N수생인데 N수생이면 일단 학교는 잘 안 합니다. 학생부교과는 보통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교과는 고3인 경우가 지원 자격인 경우가 많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은 보통 3수생까지 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5수까지. 그렇지만 잘 지원을 하지 않죠. 왜? 재수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옛날에 나 과거 1년 전에 그 모습으로 학생부형을 가자니 억울하죠.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옵션은 두 개밖에 없죠. 논술을 할까 안 할까. 근데 논술을 못해. 그럼 뭐 고개를 돌릴 이유도 없죠. 논술을 못한다는 게 이과인데 수학의 특장점이 있지 않고 이과인데도 수학을 제일 못하는 과목일 수 있어요. 국어, 영어는 거의 다 맞는데 수학이 항상 88, 90이 나와.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문과 학생인데 국어를 제일 못해. 그러면 논술에 대한 장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생각할 게 있어? 수능이지. 또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이런 학생이다. 하위권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신도 못해. 수능도 못해. 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목이나 자사고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특목이나 자사고는 내신을 좀 못해도 수능은 좀 한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성적도 다 못한다는 거야. 다 못한다는 거야. 내신도 못해. 수능도 못해. 그런데 내신은 5인데 수능은 4야. 내신은 5인데 모의고사는 4야. 그러면요. 수능을 내신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돼요? 아니죠. 내신은 그냥 고만고만한 일반고에서 내신 5인데 전국의 기라성 같은 N수생 다 포함해서 결혼고에 모의고사가 4면 굉장히 수능을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따라서 그 5 같은 내신 갖고 괜히 뭘 해보려고 공학적으로 머리 돌리지 말고요. 어떻게? 닥치고 공부하는 겁니다. 수시 포기, 정시 올인. 아까 20% 서울대 정시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 학생처럼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입니다. 오늘 제 얘기의 주제가 뭡니까? 네, 역량을 분산하면 반드시 필패다. 집중을 한다. 어디에? 수시에 집중을 하건 아니면 수시를 하되 수시의 승리를 위해서 수능 체제를 서포트하건 아니면 정시에 집중하건 이 세 개 말고는 어떤 노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서를 넣을 때 전략 1과 전략 2를 분산해서 원서를 쓸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히 전략 2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략 2는 수능 체제를 채워야 되죠. 채울 줄 알았어. 그렇게 준비했어. 근데 막상 수능을 치고 나서는 못 채우는 경우가 덜어 생기죠. 그런 경우 상당히 허탈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략 2라고 하고 전략 2로 수능 최저만 있어야 되는 걸 6군데를 넣었는데 수능을 본 그날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덜어 많습니다. 따라서 전략 2를 하는 학생일수록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최상위권 오히려 6장을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그 6장을 쓸 때 한 2장? 최소한 한 2장 정도는
전략 1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전형에 같이 넣어주는 게 원서 쓰는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1과 2 전략을 2개를 한 게 아니고요. 전략 2로 온 거야. 전략 2로 온 걸 4개 쓰고 혹시 수능 최저를 못 채울 거에 따라서 전략 2를 쓸 때는 전략 2로 쓰는 학교보다 좀 낮췄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수능 최저 서포트가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낮춰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략 3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수시에서의 어떤 기본 전략이 정해졌죠. 기본 전략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면 나의 수시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뭐 원서를 실제로 쓰자 이거야. 예. 나는 학종이야. 나는 논술이야. 학생부 교과야. 또는 교과 플러스 종합이야. 아니야, 나는 수시 포기야. 정시 올인이야. 정해졌어. 수시 전략이 정해졌다 이거.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되냐? 수시 위치를 정해야 돼요. 어느 대학을 써야 될 것인가? 어느 대학을 쓸까요?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대 밑으로는 절대 안 돼! 애를 앉혀놓고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좋은 결과 생기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심리적으로 쫓기잖아요. 어떤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직업군이건 어떤 일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쫓길 때는 다 안 돼요. 오타 나는 거고요. 쫓기면 자료 틀리는 거고요. 쫓기면 버벅거리는 거고요. 넘어지는 거고 쓰러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원망대로 이렇게 6개 놓지 마세요. 원망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죠? 수시에 합격하면 최초 학기건 충원학기건 정시 지원 자격이 없다는 거, 이러한 기본적인 팩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즉 정시로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기준점이다. 이런 거잖아요. 정시로 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수시를 여기 쓰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납치를 자원한 건데 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야. 근데 수시를 다 여기다 썼어.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 상구에서 논술형 수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죠. 왜 낮아요? 너무 높이 써. 즉 정시에서 너무 낙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정시는 쉽게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야. 정말 집중해서 투자해야 돼. 수시 포기, 정시 올인 이렇게 해도 오를까 말까인데 그렇게 한 학생 중에서 5분의 1밖에 안 올라요. 막 이렇게 쏘니까 안 된다. 따라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기준점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온라인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대부분의 온라인 예측 서비스는 일단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죠. 교육부 대교협에서 하나요? 그런 공식적인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EBS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우리 대성마이맥이라든가 기타 많은 이런 이제 교육 업체들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다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10개까지 할 건 없고요. 한 서너 개 정도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기관마다 서비스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특히 중상위권 이하로 내려갈수록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뭐 하나만 미신적으로 믿으면서 나는 이 서비스가 괜히 이름이 좋더라, 이 서비스가 화면 색깔이 좋더라 이러면서 그냥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다르고요. 사실 어떤 것도 사실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예측 서비스지. 무슨 뭐예요? 적중 서비스라든가 무슨 뭐 쪽집게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따라서 여러 개의 기관의 예측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내가 보면 되겠구나. 책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자료집에 13쪽과 14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쪽과 14쪽을 보시면 말이죠. 저희 대성마이맥에서 예측 서비스 하는 페이지를 한번 뽑아갖고 한번 페이지에 구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위험, 불안, 소신, 가능, 안정 이렇게 5개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위험, 불안, 소신이 정시로 합격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위험은 터무니없이 높은 데 있는 것이고요. 불안은 약간 높이 있는 거고요. 소신은 조금 높이 있는 겁니다. 가능은 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정은 보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잘 배합을 해야 될 것이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건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온라인 예측 서비스를 한 건데 제가 9월이나 11월에도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그냥 6월 모평 성적을 나의 최고 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경우가 대부분 80%는 그래요. 선생님,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따라서 하나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상승세, 하강세,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6장의 수시를 쓰는데 말이죠. 불안 또는 소신, 불소라고 합시다. 불안 또는 소신의 4개, 가능의 1개, 안정의 1개. 저는 보통 그렇게 쓰기를 권합니다. 4, 1, 1. 불소의 4개, 가능의 1개, 안정의 1개. 왜? 안정도 나중에는 쓴 걸 갖고 매우 감사의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수능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학생들은 말이죠. 컨디션의 좌우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제자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수능 전날부터 코가 막혀갖고요. 머리가 아파갖고 아무것도 책이 안 보여.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돼. 일시적으로 뻥 뚫리는 약을 구해갖고 뻥 뚫어갖고 시험을 그래 쳤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죠. 상승세, 하강세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도 관계가 있는데요. 항상 100분으로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 어떤 100분위가 과목별로 대충 88 정도였어. 근데 6월 모평에 보니까 92가 됐네? 상승된 거죠. 이게 아니고요. 88이 3월 달이었어. 6월에도 88이야. 이것도 상승세야. 왜? N수생이 반이나 들어왔는데도 100분위를 지켰잖아요. 그럼 나는 상승세인 거야. 이해 가시죠? 올라간 거예요. 3월 기준에서는 90, 91이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4, 1, 1을 좀 바꿔보는 거죠. 5, 1 이렇게 또는 6, 0 이해 가시죠? 근데 선생님 하락세예요. 100분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럼 6월이 정말 최고 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지원해서 3, 2, 1 또는 3, 1, 2 또는 2, 2, 2 이런 식으로 불안소신 둘, 적정 둘, 안정 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르고 있다면 더 오를 걸 대비해서 좀 더 과감한 지원, 떨어지고 있다면 좀 더 보수적인 지원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이 4번째죠. 대학별 고사의 실시 시기. 대학별 고사는 크게 3가지가 있죠. 면접, 주로 학생부형이 있고요. 종합에 좀 많죠.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적성검사. 이 3가지 시험이 수능 전에 있으면 모든 전형 과정이 정시 전에 끝난 거죠. 정시 원서를 쓰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끝난 거죠. 따라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위를 주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 수능 후에 있다면 조금 낮게 지원해도 상관없죠. 예. 수능을 잘 봤다면 시험장에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럼 수능을 잘 봤을 경우 시험장에 안 갈 걸 왜 넣냐? 수능을 못 봤을 경우에 대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최소한 1개는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 5개 넣을 거를 선생님 6개 넣는데 한 장이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아요. 불안을 6개 넣었다고 합격 가능성이 6배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불안 중에서 하나 됐으면 대박인 거지. 그걸 1개도 늘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에 맞는 다양한 경로들을 열어두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체 요강을 다 들춰보시면 알겠지만 각 학교 요강이 전부 다 80페이지 막 90페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들춰보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들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입시 연구팀들이 매번 매일 자료를 바꾸고 고치고 제가 다시 감수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각 수시 전형별로 수능에 딱 회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 위에 보는 시험과 수능 밑에 보는 시험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교사 기준에서 볼 때 좀 더 납치되지 않도록 좀 더 상향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예, 그렇지 않고 보험 지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수능 뒤에 대학별 교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만 덧붙이면 서강대 일반형이라는 이상한 학종이 하나 있죠. 서강대 일반형이라는 학종은 서강대 자기주도형과 달리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서는 9월에 쓰는데 원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 즉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수능을 본 뒤에 쓰게 돼 있죠. 참 이거 참 마음 편한 전형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서강대는 주고 있는 거지. 너 연고대 가고 싶니? 그 마음 나도 알아. 그래서 면접을 내가 10월에 깔아놓으면 납치될까 봐 네가 아마 원서를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 날짜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거든. 예, 서류 플러스 수능이잖아요. 서강대 일반형이. 그래서 어떻게? 서류 제출 시기를 수능 뒤로 돌렸어. 이해하겠니? 이런 얘기죠. 예. 원서만 일단 넣어서 발만 하나 담궈놨다가 나중에 수능 못 보거나 연대, 고대, 면접 잡쳤으면 1차 이미 탈락했으면 서류가 통과 안 했으면 그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쓰길 바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번에 서강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통과하기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서강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상위권 학생들라도 서강대 일반형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보험 지원으로 굉장히 좋은 전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시의 위치를 정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각각의 전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하나의 수시 전형을 보면서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부터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핵심 체크. 핵심 체크 그러니까 좀 마무리 정리 같습니다. 우리가 수시 전략의 마무리 체크입니다. 먼저 전략 2를 중심으로 전략 1을 배합하는 게 학생부 교과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는 누구나 다 교과 점수가 쫄립니다. 고등학교는 너무너무 많다. 들어보지 못한 고등학교 정말 많다. 예, 한국은 넓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수능 체제를 겸비하는 전략 2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수능 체제를 나도 못 채울 수 있으니 하향 지원으로 전략 1을 배합한다. 자, 그러니까 원서 지원할 때 참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죠. 예, 기본적으로 나의 정시로 갈 수 있는 위치 요거와 대학별 고사가 수능 전에 있냐 없냐 요거와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더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잘 포트폴리오 6개를 구성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죠. 입결로 각 대학들이 입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발표 안 한 학교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내신 점수를 반드시 나의 점수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1, 2, 3학년에 반영 비율들이 있죠. 학교별로 33%씩 나눈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2, 2, 4인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게 뭐 학교에서 대충 계산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엑셀표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각 대학별로 계산표가 엑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점수를 다 쳐넣으면 쫙 나오게 돼 있죠. 학교에서 다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입시 결과에 있는 점수를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는요. 합격자의 내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7 이렇게 돼 있으면 1.7이 평균이지 커트라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자료는 평균적 지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요. 따라서 각 자기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의 자체 비밀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우리 선배들이 이 학교 이과의 학생부 교과에 요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했었다 못했었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지원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결로 해서 평균을 보고 각 고등학교 입결에서 커트라인을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교과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3번,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면접은 역전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면접이 보통 2단계 있거든요. 2단계. 예, 1단계 뒤에 2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2단계에서만 면접 100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당연히 역전 가능하죠. 근데 역전 가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으로 역전을 하려면
뭐 1단계 점수가 일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단 1단계를 통과해야 되죠. 1단계 서류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적 평가하는 교과입니다. 왜? 학생부 교과니까. 이때 면접이 있는 전형이냐 없는 전형이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죠. 질문. 면접이 일괄 산정이건 아니면 다단계건 간에 면접이 있을 때 내신 교과 점수가 낮을까요? 면접이 없을 때 낮을까요? 당연하죠. 면접이 있을 때 교과 점수가 낮을 겁니다. 왜? 내신 점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면접을 더 잘하는 우수 학생이 합격하게 되면 당연히 내신 평균은 떨어지게 돼 있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가장 주목할 학교는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는 올해는 학생부 교과에 면접이 없습니다. 작년은요, 있었습니다. 재작년은요, 또 없었습니다. 2016학년도는요, 교과 100%로 뽑았고요. 2017년은 교과 100%로 3배수 뽑은 다음에 3배수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합격자를 정했고요. 올해는 다시 교과 100%로 도돌이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양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는 작년 걸 보면 안 된다. 이해 갑니까? 작년 거는 좀 낮아져 있을 거야. 왜? 면접을 봤으니까. 재작년 걸 봐야 돼.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고등학교 결과도 2016학년도 걸 봐야 돼요. 이해 가시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대와 한양대가 모든 과가 인기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보통 한양대는 공대는 중앙대보다 더 인기가 있죠. 네, 중앙대도 한양대만큼 못지않은 인기 있는 특별한 공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문계는 좀 비슷합니다. 인기도가. 그럼 비슷한 과라고 볼 때 중앙대하고 한양대를 비교해보면 그죠? 그런 것이 또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수능 최저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중앙대는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고려입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내신 점수가 더 떨어지겠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입시 결과를. 중앙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 예를 들면 국문과가 있다. 중앙대 국문과 학생부 교과하고 한양대 국문과 학생부 교과. 한양대 학생부 교과가 훨씬 내신 성적이 좋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인기도에 비슷한 수준의 과라고 볼 때는 수능 최저가 있을 때 더 어떻게? 네, 내신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지원에 미세한 어떤 조정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 전형이다.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 전형이다. 좀 이상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교과만 봐야 되는데 비교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가서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학생부 종합에서의 비교과는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학생부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우 정석적 평가를 넓게 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에는 비교과가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출석 점수하고 봉사 점수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 있는 비교과는 대부분 그냥 다 만점입니다. 아닌 학교는 딱 하나인데요.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요. 학생부 교과 플러스 그 비교과의 비교과가 학생부 전체를 정성평가해요. 그래서 아주대를 제외하고는 아까 수도권 학교 중에서 서울권 학교 중에서 대부분 학교의 비교과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마지막에 5번에 있는 학교들은 뭔가 하면 고려대, 뭐 고려대는 신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작년에 학추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 올해 고교 추천 1로 바뀌었죠. 고교 추천 1이 또 새로 생긴 하니까 신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진짜 신설입니다. 없다가 새로 생겼어요. 연세대는 있다가 없어졌죠. 네. 아주대는 작년에 학생부 교과 한 개였는데 올해 지역 인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를 했으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하는 학생이 훨씬 많죠. 뽑는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더 관심이 있는 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전략은 일반적 전략이 전략 1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략 1을 해야 되는 특별한 학생들이 있죠. 의치를 가거나 최상위권인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등을 가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전략 1을 가야 되는 건지 전략 2를 가야 되는 건지 잘 정하시고요. 거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략 1을 정해놓고 전략 2는
사이드로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를 기본으로 하고 혹시 수능을 잘 보면 고대, 서강대도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전략 2에 집중하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절대 전략 2를 중심으로 두지 마시라. 원서를 전혀 쓰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경계선에 있는 학생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서류 면접 수능이 조합이 돼야 되고요. 3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에서 입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생부 교과의 입결은 대학 입결은 평균으로 쓰고 고등학교 입결은 커트라인으로 쓰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대학 입결이 좀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입결적으로 부등호를 해놨습니다. 왜냐? 어떤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신 평균이 1.9라고 했어. 각 대학별 입시 설명할 때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내신 4등급도 우리 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듣고 계신 어머님들 좀 화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도대체 어느 학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죠. 내신 4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닌데요? 일반고였는데요? 일반고라고 다 같은 일반고가 아닙니다. 평가를 잘 받는 일반고일 수도 있죠. 아닌데요? 평가를 못 받는 일반고였는데요? 그러면 그 애가 오딱고였을 거예요. 네. 특별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정말 화나는 얘기예요. 걔가 4라고 해서 그럼 만약에 2명을 뽑았어. 1.1을 하나 뽑았고 4를 하나 뽑았어. 그러면 내신 평균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네. 1과 4 중간은. 예. 2.7인가요? 예. 그래서 학교가 평균 2.7이라고 공시를 했어. 2.5네요. 죄송합니다. 예. 2.5라고 공시를 했어. 그럼 그 2.5라는 수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수치예요. 일반적으로는 1.1을 먹어야 되는 거고 오딱구는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2.5를 갖고 우리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부 종합은 교과처럼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 내신 1이 아니며 2가 아니며 3이 아니야. 다 다르게 본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루브릭도 없어. 그 사람의 모든 학교 활동을 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한 요소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선배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고등학교의 입결이 중요하다. 옆 고등학교에서는 2.3이 안 됐대. 아무 상관없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2.3이 항상 합격했어.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우리도. 내가 특별히 뭘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면접이 망가졌거나 그 2.3 합격했던 선배보다 너무 다른 비교과가 후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교과하고 비교과에 연동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교과 좋은 애들 비교과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오딱고를 빼고는요. 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결에 맞게 보여야지 대학 입결의 평균 수치는 참 무의미하다. 특히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4번에서 제가 고려대 일반과 서울과기를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고려대 일반은 수능 최저가 무한정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이 2개가 추가됐어요. 1이. 2이면 됐던 게 올해는 2, 2, 1, 1이어야 돼요. 인문계열의 경우. 아무리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높이면 돼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고려대가 작년에, 이게 일반이 작년에 융합형 인재였는데요. 작년에 융합형 인재일 때 수능 최저 통과자가 80%가 넘었어요. 다른 학교들 보니까, 연대나 무슨 비교학 다른 학교들 보니까, 이거 한 5, 60%밖에 통과 안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높네. 확 높였는데 너무 높였어. 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에서 고려대 일반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략 2를 견고하게 가야 된다. 좀 더 심하면 거의 정시 대비에 준하도록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해주면 수능 최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울과기대는 왜 조심해야 되냐?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서울과기대는 대표적인 중상위권 대학이고 최근에 인기가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죠. 등록금도 싸고요. 산학도 잘 되고 학교가 좀 북부에서 좀 남부 지역 학생이 좀 가기 멀다는 건 있지만 북부 지역 학생은 굉장히 적겠죠. 네.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가 새로 생겼어요. 따라서 전략 1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전략 2로 가는 학교가 됐다는 거. 이거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아주대, 명지대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면접 날짜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가 바뀌었어요. 이화여대 학생부 정보는 그 유명한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자, 이화여대가 최근에 재생되는 모습 참 아름답죠? 예.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과거에는 면접이 수능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납치 완료죠. 예. 다 끝나는 건데 수능 후로 바뀌었습니다. 즉 보험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3일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여성 취업률 우리나라 4등이 이화여대, 5등이 숙명여대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대 취업이 유리한 점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녀공학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니 그랬더니 선생님 티오가 하나 오면요. 기업으로부터 남녀공학이면 남자애들한테 먼저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여자한테 티오가 덜 온다 이거야. 참 이게 안 좋은 건데요. 현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대 같은데 그런 페이버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보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아주대는 어땠냐면 아주대는 작년에는 의대만 수능 뒤에 봤어요 면접을. 근데 올해는 의대를 포함한 모든 게 다 수능대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아주대는 통째로 다 의대를 포함한 통째로 다 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접이 뒤로 갔다. 수능을 잘 보면 면접장에 안 가면 그만이다. 명지대는 뭔가 하면 거꾸로예요. 수능 후에 면접을 보다가 수능 전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명지대를 꼭 가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면 이 면접이 수능 후에 있다가 수능 전이 되면요. 보험 지원자가 다 빠져요. 그래서 보통 경쟁률이 반토막 납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명지대를 가야겠다. 그러면 수능 전에 있어? 딱 지원해서 수능 전에 면접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수시에서 세 번째 수시 뭐죠? 논술입니다. 논술은 말이죠. 항상 제가 최근에 EBS도 제가 찍었는데요. 그래서 EBS도 가서 EBS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논술의 시대가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논술이 한 1000명 줄었어요. 1000명 줄었는데요. 한 1000명 좀 더 줄었습니다.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줄었는데요. 그 대부분 1700명인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수치가 정확치 않은데요. 그 중에서 1000명은 고려대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7, 8%가 준 게 아니고요. 고대가 확 깎아먹은 거예요. 대부분 대학이 논술이 건재합니다. 한 명도 변화가 없는 대학이 연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대가 워낙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논술이 막 싸그리 없어지거나 논술이 확 준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 참 입시라는 거 웃긴 게요. 매우 귀가 가볍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고려대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서요. 논술 대비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하면요. 논술 학원 원장들한테 제가 듣죠.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논술 대비자가 엄청 줄었다. 이럴 때일수록 논술을 꾸준히 대비한 학생은 논술, 수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나한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의 안 줄었어요. 고대를 가려면 논술형 수시로 갈 수 없지만 서울대, 고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갈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역시 전략 2가 기본입니다. 전략 1은 특수 케이스. 이런 학생 있죠? 나는 뭐죠? 학교 밖 학교.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학교 정식으로 인가 안 받은 학교들 있죠? 예.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를 했죠. 예.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수능 공부는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수능 체제 채우기가 매우 어렵죠. 아무리 전략 2가 기본이라도 수능이 안 되면 전략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난 논술 자신 있다. 그럼 전략 1로 가야겠죠. 이때 조심할 거는 논술만 6장을 쓸 때 전략 2만 6장을 쓰지 마세요. 역시 수능 최저를 못 채울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수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전형은 항상 논술 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보다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보다 못 채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는 인문계는 반밖에 못 채우고요. 자연계는 반도 못 채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논술 전형.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거 참 어마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잡으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략 2를 4개 쓴다면 전략 1은 한 2개 정도 써주게 되고 그렇게 쓸 때는 당연히 내 지원보다 좀 낮춰 지원하는 그런 식의 지원 전략을 가지셔야겠다. 논술 말이죠. 뒤에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100페이지, 110페이지 이렇게 가면 각 대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뒤에 이제 논술이 있는데요. 인문계 대학이 29개, 자연계 대학이 28개, 의예과가 12개, 치의예과가 3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되어 있고 다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대학을 보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 의치는 적지만 인문자연 정말 많다. 내가 가려고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대학들의 이름이 참 많이 보이네. 이해가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대학도 봐? 이런 대학 보면 누가 와서 논술을 보는 거야? 이런 학교들 있죠? 누가 와서 볼까요? 정시 예측 서비스에 넣어봤더니 그 대학이 안 되는 학생들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중요한 거야. 마음만 그냥 좋은 대학이야. 마음만 서성한이야. 마음만 서성한이라고 서성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정시 예측 서비스 넣어보고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이더라도 수능으로 못 간다고 나와? 딱 보니까 논술이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전략 2로 가야지 절대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전략으로는 이도 저도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3번 논술 출제 경향을 체크하라. 책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예. 인문계 중에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 있죠? 자연계 중에서 과탐을 안 보는 학교들 잘 보세요. 특히 재학생들 부담이 많이 된다면 과학을 안 보는 수학 논술만 보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권할 수 있습니다. 뭐 서강대 쭉 있죠? 한양대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을 보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과학 논술을 안 보는 대학이 아니고 보는 경우에서는 내가 보려는 과학 과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학교. 그 두 번째 칸에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보려는 과학 과목을 정할 수 없는 학교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정하는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미리 원서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장에 가서 표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언제나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죠. 어떤 하나로.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교 물리를 보기로 했으면 물리 원투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는 정할 수 없는 거를 잘 보고 거기에 맞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네, 어떤 과목만 나는 경우도 있고 과학이 두리뭉실하게 다 나오는 학교도 있으니까 여기서 올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상위권 대학이 있는데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작년에 이과가 물원, 물투, 생원, 생투, 화원, 화투 6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20분, 수학과 과학을 합쳐서 120분을 받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투를 다 뺐습니다. 투를 다 빼고 물원, 생원, 그다음에 화원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시험 시간도 수학 합쳐 100분으로 줄었습니다. 하하하하. 인문계는 원래 100분이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부담이 줄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정시 기본으로 하지만 어차피 수학 공부는 해놨으니까, 예. 과학 공부는 해놨으니까 그냥 노는이 뭐해? 좀 상향 지원해서 논술 몇 개 한번 쳐보지.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략을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략 3번에 있는 거죠. 전략 3번에 있는데 그냥 논술 시험도 한번 수능 공부한 것에 의해서 논술 학원을 따로 다니거나 논술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수능 공부한 그 연장선에서 논술 시험을 몇 개를 봐보는 거죠. 그러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하향 지원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 3번이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성균관대가 선택하기 위한 좋은 학교란 얘기죠. 왜? 과학 과목 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 과목에 내가 더 자신 있는 과목 하나를 논술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전략 3번의 경우 논술 시험을 지원할 때 하는 좋은 케이스로 성균관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대의 경우 아주 특별한 대학이 2개가 있죠. 울산대는 과학 논술이 없고 대신 영어 독해가 있죠. 의학 지문 영어 독해가 있습니다. 기출 지문 잘 보시고요. 외국책 같은 거 보셔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인문 보건 논술이 있죠. 보건 의료 관련 지문을 인문 논술로 해서 그것을 수학과 함께 보죠.
둘 다 과학 논술이 없는 학교인데 독특한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문계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 자연계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서 명목 경쟁률의 5분의 1 또는 3분의 1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나 하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미통과자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뒤에 시험을 보는 경우는 특히 시험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있잖아요. 그럼 거의 98%, 97% 시험장에 와요. 수능 보기 전이니까요. 수능 최저가 있건 없건. 근데 수능 뒤에 논술을 보면 말이죠. 일단 시험 보러 오는 학생이 또 반토막이 납니다. 네. 왜? 이미 수능 본 날 수능 최저 통과를 못했거나 이런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 학생은 너무 수능을 잘 봐서 극히 미비합니다.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한 이유로 수능 시험장에 안 나오고요. 그냥 엄마가 쓰라 그래서 썼고 애초에 볼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험을 너무 잘 본 학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교집합도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3분의 1 또는 2분의 1.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다른 곳에 합격하게 되면 미등록해서 충원 합격이 생기기 때문에 충원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논술 수시는 원서를 볼 때 50대 1, 70대 1 보면서 괜히 헉하는 경우가 있어요. 50대 1이면 문과 같으면 한 15대 정도 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한 10대 1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등록까지 합치면 그거에 또 반토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올바른 실질 경쟁률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에 고려대 입설명 하니까 그것까지 다 설명하더군요. 예. 수능 최저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시험장에 안 오는 거, 그 다음 미등록으로 인해서 추합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그것에 뭐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겁먹지 말고 지원하라. 근데 뭐 의대 같은 경우는 300대 1 그러면 겁을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치는 거죠. 뭐 그거는. 예. 뭐 어쩌겠어요. 300대 1은. 예. 5분의 1을 해도 60대 1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적성검사. 핵심 체크입니다. 적성검사는 전략 1이 기본입니다. 선생님 적성검사 페이지 갔더니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네요. 야 있으라고 하세요. 그거는. 그냥 수능 쳤는데 우연히 통과했어. 그러면 거기에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서를 미리 하나 넣어놓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적성검사 하면 이제 6장 쓰다 보면 남는 거를 그 수능 최저에 있는 거에 한두 개 쓸 수도 있고요. 내 추이를 봐갖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괜히 적성검사 하는데 수능 최저 통과를 하는 곳을 가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량이 분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성검사와 수능은 사고 원리가 다르거든요. 적성검사는 옛날 학력고사처럼 때려쳐넣는 거예요. 예. 수능은 그래 갖고는 안 돼. 괜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서 역량 분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적성검사도 전략 1이 기본이고 전략 2는 전략이 아니고 원서를 넣었을 때 우연히 되면 만세다. 알겠죠? 수도권 대학 진입의 마지막 비상구. 마지막 비상구 참 멋있어요. 브루클린의 마지막 비상구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수능도 못해. 논술도 못해. 내신도 못해. 어쩔 거야. 가야지 그래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그래서 내신이 나보다 훨씬 좋았다니까. 같은 학교에 왔을 때. 나는 적성검사로 왔을 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대학에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집니다. 제일 문제는 3번인데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떨쳐버려야 된다. 제가 한 4년 전에 제작 같은데요. 수능 점수가 56565예요. 56565. 그리고 논술 대비를 해서 논술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수능학원을 같이 다녔겠죠. 논술과 수능학원. 그래서 내가 야 56565로 일단 수능 최저가 안 되죠. 그럼 수능 최저 통과하는 논술은 다 불합격이야.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데는요. 5656을 하니까. 아니 수능 국어나 수능 수학도 565인데 어떻게 논술을 29개, 28개 대학 안을 들어가냐고요. 안 되잖아요. 전국 대학은 200개 넘는데. 28, 29개면 어떻게 보면 상위권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계속 하는 거야. 야 너는 적성검사해야 되는데 왜 논술을 하고 있어. 아이 수능하고 우리 학원 빨리 때려쳐. 하지 말고 적성검사 해. 갑자기 얘가 우는 거야. 엉엉 울어. 어떻게 뭐 닦아주고 뭐 이렇게 뭐
정신 차리게 해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 너 왜 우냐니까 적성 검사하면 아빠가 죽인다 그랬. 정말 막 내가 막 분노가 일더라. 분노가. 예. 여러분들 예. 그런 부당한 인생 개입에 대해서는 싸우세요. 예. 부모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싸우세요. 예. 인생은 내 인생이야. 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하는 거 갖고 무슨 누구 자랑할 일 있어요? 자기에 맞는 길을 찾으세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한 과대평가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이건 부모의 생각이건 주변의 생각이건 떨쳐버려야 적성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학교에 적성검사를 얻는 게 나한테 맞는 길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그렇지. 예측 서비스. 예측 서비스에서 그거로 정시를 못 간대. 그러면 그거 반드시 적성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환상을 떨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보셨고요. 두 번째, 나의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셨고요. 세 번째는 각 전형물로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게 5개월 정도 이제 수능 공부를 하셔야겠군요. 모평이 지났습니다. 수능 공부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냐? 이거를 제 마지막 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대학과 목표 대학에 맞는 영역별 공부 비중을 잡아달라. 우리 자료집 뒤쪽에 있죠? 학교별로 실제로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다 다르고요. 정시에 올인한다면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정시라면 반영별이 높은 과목에서 잘 볼수록 더 점수를 벌릴 수가 있겠죠. 수시의 경우 각 과목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2는 222에서 무의미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전략, 자신의 대학, 영역별에 맞는 공부 비중을 갖추셔야겠다. 두 번째 얘기. 자연대 하위권은 원서를 쓸 때, 원서는 9월 했습니다. 무슨 원서? 수능 원서를 쓸 때. 각 대학 수시 원서 말고요. 수능 원서를 쓸 때 수학나로 전향하지 않을지 잘 고민해야 된다. 이건 잘 고민해야 돼요.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수학나를 보고 인문계를 지원하는 건 맞는데요. 수학나를 보고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최상위권 학교, 상위권 학교는 과를 불문하고 대부분 수학가를 봐야 자연계 학과를 지원할 수 있죠. 간호학과나 의료학과 같은 특별한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보통 좀 복잡하죠. 수학나도 일부 뽑고 수학가도 일부 뽑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국민대에 와닿게 되면 국민대는 수학나를 봐도 전 자연계를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대 밑에는 다 그러냐? 또 그건 또 아니야. 학교에 따라, 과에 따라 자연계는 되는데 공대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목표 대학, 나의 수능 예측 서비스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수학나로 전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수학나로 전향했다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수학과 7, 8, 9등급이라면 어차피 수학과가 필수인 대학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학나로 전향하셔서 수학나로 3등급, 4등급을 하시는 게 4년제 대학에 나름대로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래서 5, 6인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7, 8, 9라면 수학나로 바꾸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9월 모의평가를 다시 보면서 원서를 좀 고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썼다고 원서를 8월 말에 썼다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9월 모의평가 보면서 다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문계의 경우에는 원서 쓸 때 반드시 제2 외국어를 쓰셔야겠다.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쓸 것이지만 공부 안 한 사람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목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과목이 러시아어라면 러시아어, 그 과목이 아랍어라면 아랍어, 그 과목이 베트남어라면 베트남어. 사람들이 많이 찍는 시험, 많이 지원하는 시험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 응시한다는 걸 반드시 표기해서 수능에서 쳐서 잘 찍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마지막은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껄쩍지근한데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 공익적 이유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들려줄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살과 피와 살이 되는 좋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남은 기간 동안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주일, 2주일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항상 건강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루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몇 시간 자고 잠 부족은 쉬는 시간 어떻게 보충한다. 이런 기본적인 루틴과 식생활의 루틴을 잘 지키셔서 꿈에 그리는 대학 합격의 영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